자, 오케이. 지난 시간에 숙제한 거 정리해 봅시다. 일단요. 그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그거 지금 4명이 다 다른 의자에 앉을 경우의 수, 그쵸? 근데 이거 아마 연습 문제 숙제에서도 나왔지만 똑같은 문제가 이제 연습 문제에 나왔었고, 그쵸? 그 다음에 5명을 아마 한번 해보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거를 한번 해봅시다, 같이. 근데 일단은 뭐 이게 4명이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5명은 잘 안 나오기는 하는데 일단은 뭐 이렇게 좀 기억을 하고 있으면 편하니까 일단 봅시다. 자, 뭐냐면 A, B, C, D, E가 있는데 A, B, C, D, E가 있는데 다 다른 의자에 앉을 경우의 수를 구해라. 그래서 이게 대표적으로 그냥 하나씩 세는 문제야. 그러니까 뭐 이렇게 빨리 세는 이런 게 없고 다 그냥 하나씩 세야 돼. 그쵸? 근데 저번에 말한 대로 뭐 수험표를 나눠줬는데 다 다른 사람의 수험표를 받을 경우의 수. 그 다음에 모자를, 무심코 모자를 들었는데 다 다른 사람의 모자를 들을 경우의 수. 다 같은 얘기죠. 그래서, A, B, C, D가 있으면 A는 A 자리에 못 앉으니까 일단 A가 만약에 B 자리에 앉는 경우에는 그러면 남는 게 이제 A, C, D, E 남죠. 그러면 일단 만약에 A가 온 경우에 그러면은 이제 CD가 남는데 C 자리에 C가 못 오니까 그 다음에 D가 온 경우에는 그러면 남는 게 C랑 E가 남죠. C랑 E가 남는데 C 안 되고 EC 이거 되지. 그 다음에 일단은 D가 온 경우에는 이거 EC 하나죠. 그 다음에 또 올 수가 있는 게 뭐가 올 수 있냐면 BA가 온 경우에는 그러면은 E가 온 경우에는 그러면 남는 게 뭐가 남냐면 BAE를 했으니까 CD가 남죠. 근데 CD가 남는데 뭐죠? 지금 DC는 안 되니까 CD 이거 되죠?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자리에 C가 온 경우에는 그러면 뭐가 남냐면 B 썼으니까 AD 남죠. 근데 AD 남는데 ADE 안 되고 AED. 그 다음에 여기서 BC를 썼으니까 A 썼고, 그 다음에 만약에 D가 온 경우에는 남는 게 뭐가 남냐면 CE가 남죠. 근데 CE가 안 되니까 EC.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E가 온 경우에는 이제 뭐가 남냐면 BC를 썼으니까 A랑 D가 남죠. A, D가 남는데 DA는 안 되고 AD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D가 왔어. D가 온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남는 게 뭐가 남냐면 BD 사용했으니까 AC 남죠. 그러면은 여기 이제 A가 온 경우에 C가 남는데 C 안 되죠. E 때문에 C 안 되고 EC. 그 다음에 BD 썼으니까 이제 C 자리에 C 못 오고 그러면 이제 뭐가 남냐면 BD를 썼으니까 C 안 되고 E. 자, E가 온 경우에 그러면 뭐가 남냐면 BD니까 그러면은 AC 가능하고 CA 가능하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E가 온 경우에는 그러면 BE를 썼으니까 남는 게 뭐가 남냐면 ACD 남죠. ACD 남으니까 A 그리고 CD, ACD 되고. 근데 DC는 안 되죠. DC는 안 되고. 그 다음에 B를 썼으니까 그 다음에 C 자리에 C 못 오고 그 다음에 D를 쓰면 그러면 이제 뭐가 남냐면 A랑 C가 남죠. 그러니까 AC, CA 이렇게. 그래서 이게 몇 개가 되냐면 여기 몇 개가 되냐면 그러니까 A 자리에 지금 B가 온 경우에 이게 2, 2, 3, 3, 2니까 11개 나오죠. 11개. 그래서 근데 지금 A 자리에 B가 온 경우 11개, C가 온 경우 11개, D가 온 경우 11개, E가 온 경우 11개가 되니까 이거 이렇게 되죠. 그래서 지금 연습 문제도 나왔는데 그 4명이 다 다른 의자에 앉을 경우의 수는 3, 3은 9.
9개가 되고, 그 다음에 5명이 다 다른 의자에 앉을 경우의 수는 4 곱하기 11 44개. 그래서 이렇게 개수를 아예 좀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좀 편하겠죠. 이런 얘기고, 대표적으로 이렇게 하나씩 세는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되겠고, 2-2에서는 어떻게 나왔냐면, 2-2에서는 조금 더 간단하게 나왔었는데, 2-2에서는 문제를 보면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죠. 그때 A, B, C, D가 있는데, 두 명은 자기 자리에 앉고, 나머지 3명이 다른 의자에 앉을 경우에 서 이렇게 해서, 아마 2-2에서는 조금 더 간단하게 문제가 나왔었는데, 그죠. 문제 풀어오면은 아마 좀 기억이 날 거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고요. 오늘 이제 숙제한 거 질문이 많지는 않은데 같이 한번 봅시다. 일단 요거는 지워도 되죠? 요건 이제, 이게 B가 온 경우에 11개 나오니까 곱하기 4를 하면 44개 이렇게 나온다. 이런 얘기고. 자, 숙제한 거를 한번 보면, 자, 심화 워크북, 아니, 정석 워크북 263페이지 29-2번 연습 문제 봅시다. 지금 이제 I랑 J라는 이제 점이 있는데, I가 X좌표죠. J가 Y좌표. 근데 이게, 좌표가 048, 048 이렇게 가능하기 때문에 3개니까 3, 3은 9점. 3개니까 3, 3은 9니까 9개의 점이 있는데 이 중에서 1,1이랑 1,3이랑 3,1을 모두 포함하는 사각형의 개수를 구해라. 그래서 어떤 점이 가능한지 일단 00이 하나 가능하고 00, 그 다음에 40, 그 다음에 80, 그리고 0,4죠. 0,4. 그 다음에 4,4. 그 다음에 8,4. 그리고 0,8. 그리고 4,8. 그 다음에 8,8. 그래서 이렇게 이제 9개죠. 그래서 각각 점을 얘를 뭐라 그럴까? ABC, D, E, F, G, H, I 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일단 지금 문제가 뭐냐면 1,1이랑 그 다음에 1,3이랑 그 다음에 3,1을 모두 포함하는, 그러니까 이 3개를 모두 포함하는 사각형의 개수를 구하래.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우의 수를 셀 때는 중복되지 않고 빠짐없이 세야 되죠. 그래서 또 이제 좀 기준을 두는 게 좋은데, 자, 만약에 ABD 자, ABD를 골랐다. 그러면 ABD를 골랐을 때 사각형이 돼야 되니까 일단은 G는 안 되죠. ABD 골랐으면 G는 사각형이 안 되니까. 그래서 G랑 C는 안 되지. 사각형 안 되니까. 그래서 될 수 있는 게 ABD 골랐으면 이제 요거 사각형 요거 그러니까 2 되고, 그 다음에 요렇게 돼도 사각형이 되죠. 말은 저기 사다리꼴. 그 다음에 요렇게 돼도 되겠고, 그 다음에 요렇게 돼도 사각형이 되죠. 그러니까 일단은 C랑 G는 사각형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되고, 이렇게 4개가 가능하지. 그래서 일단 ABD가 되는 경우에는 E, F, H, I 이렇게 4개가 가능하죠. 4개.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뭐가 있냐면 ABD 했고, 그 다음에 ACD ACD를 고른 경우에는 그러면 요거니까 일단 G는 이제 사각형 안 되니까, 그래서 얘도 2 되고, 그 다음에 점이 이렇게 돼. 이제 H도 되죠. H 되고, 그 다음에 F는 직사각형 되고, 그 다음에 I
그쵸? 이렇게 해도 4개 되죠. 그러니까 얘도 점을 지금 해보면 EFHI 이렇게 4개 되죠. 그 다음에 3번 ABG 요거 되는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또 C는 당연히 정확히 안 되니까 안 되고 C 안 되고 얘도 E 되고 H 되고 F 되고 I 되고 그쵸? 얘도 4개 나오죠. EFHI 이렇게 4개. EFHI 4개. 자, 마지막으로 이제 뭐냐면 A랑 C랑 G, A랑 C랑 G 이렇게. 그런데 이때는 2가 돼버리면 이거는 사각형이 아니라 삼각형이 되죠. 그러니까 2는 안 되죠. 2 안 되고 요거 H 되고 F 되고 I 되고. 그래서 이때 3개죠. 3개. 그래서 얘를 다 더하면 답이 나오겠지. 그래서 이게 뭐 어떤 이제 경우의 수가 이제 이렇게 하나씩 세는 문제가 사실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죠. 왜냐면 좀 하나 빼놓든지 뭐 막 그러면 답이 틀리기 때문에 잘 우리가 셀 수 있어야겠고, 자 요까지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고요. 다른 게 또 질문이 없으면,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한번 문제를 봅시다. 일단 유제 문제를 먼저 보면은요, 유제,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262페이지를 먼저 보면, 262페이지 문제, 사실 이거 원래 봤던 유형이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 색깔 칠하는 건데, 5가지 색깔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 바로 옆에를 뭐 똑같은 색을 이렇게 칠해버리면은 아예 이제 이 칸이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바로 옆에 있는 거는 다른 색깔을 칠해서 이제 구분하게 하는 거잖아. 그래서 일단 A에 칠할 수 있는 게 5가지가 되고, 그쵸? 근데 이제 B에 칠할 수 있는 게 A랑은 달라야 되니까 4가지 되고,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에는 붙어 있는 게 2개이니까 얘는 구분해야 되니까 3개가 되고, 그 다음에 D 같은 경우도 이제 B랑 관계없죠. B랑 관계없고 A, C랑만 다르면 되니까 얘도 3가지고, 그 다음에 E도 A, D랑만, B, C랑 관계없고 A, D랑만 다르면 되니까 3가지고, 그쵸? 그래서 바로 옆에만 다르면 되니까 구분할 수 있게 이렇게 해서 칠하면 되니까, 요거는 원래 우리가 봤던, 그쵸? 원래 알던 유형이고. 자, 다시 이제 기본 문제 봅시다. 자, 기본 문제를 보면은요, 이제 ABCDE를 가지고 얘를 이제 칠을 하려고 하는데, 5가지 색 있죠. 그러니까 일단 뭐 상황은 같은 상황이지. 그러니까 이제 이거 5가지 색깔을 가지고 얘를 이제 그 바로 옆에 있는 거를 구분할 수 있게 색깔을 칠하려고 하는데, 봅시다, 하나씩. 자, 일단 A를 만약에 칠하면 5가지 색이니까 일단은 칠할 수 있는 게, 그쵸? 5가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B에 칠할 수 있는 게 A랑 구분해야 되니까 A랑 다른 색깔, 그쵸? 4가지 되고, 이제 A, B가 또 C 칠하려면 A, B 2개가 C를 해놨으니까 얘랑 달라야 되니까 3가지. 그리고 D는 이제 바로 옆에 A, C가 있으니까, 그쵸? 3가지잖아. 자, 그러면 E는 몇 가지가 되죠? 자, E는 몇 가지가 되냐면, 일단은 A는 확실히 색깔이 하나가 칠해져 있고, 근데 지금 뭐냐면 바로 옆에만 다르면 되기 때문에, 근데 B랑 D가 있단 말이야. 근데 B랑 D가 지금 얘네가 같은 색깔인지 다른 색깔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같은 색깔일 때는 색깔이 지금 2개만 있으니까 여기 3가 칠할 수 있는데, 얘가 만약에 다른 색깔이면 칠할 수 있는 게 색깔이 지금 위에 3개 있으니까 2개 칠할 수 있죠. 그쵸? 그러니까 아까 전에 문제는 전혀 문제가 안 생겼었는데, 아까 전에 문제는 이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D 같은 경우는 뭐 A랑, 그러니까
D 같은 경우는 A랑 C만 관계되어 있고 B는 관계 없잖아. B는 뭐 같은 색깔이든지 다른 색깔이든지 관계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이 문제는 지금처럼 BD가 같은 경우랑 BD가 다른 경우가 C2에 칠할 수 있는 게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상관이 없으면 그냥 하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나눠야 되죠. 그죠? 이게 같은 색인 경우랑 다른 색인 경우 나눠야 돼.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나눠야 되죠. 첫 번째, 그래서 B와 D가 다른 색이다. B와 D가 다른 색이다. 여기 2에 칠할 수 있는 것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B와 D가 다른 색인 경우에는 봅시다. 일단 A에 칠할 수 있는 5가지죠. 그 다음에 B에 칠할 수 있는 게 A랑 구분해야 되니까 4가지. 그 다음에 C에 칠할 수 있는 게 A, B 2개 색깔이 있으니까 3가지. 그러면은 D에 칠할 수 있는 건 몇 가지죠? D에 칠할 수 있는 거는 A랑 C가 색깔이 있으니까 아까 원래 3가지였었는데 또 B랑도 달라야 되니까, 그쵸? B랑도 달라야 되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2가지가 되죠. 2가지가 되고, 그러면 색깔이 여기서 얘랑 색깔이 다 다른 색깔이 3개 있으니까, 그러면 2에 칠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2에 칠할 수 있는 게 바로 2가지가 되죠. 색깔이 위에 3개 있으니까. 그런데 두 번째, 자, B와 D가 만약에 같은 색이다. B와 D가 같은 색이면, 그러면 일단 A에 칠할 수 있는 게 몇 가지예요? A에 칠할 수 있는 게 바로 5가지죠. 그 다음에 B에 칠할 수 있는 거는 한 가지 A랑 구분해야 되니까 4가지. 그 다음에 C에 칠할 수 있는 거는 A, B랑 또 구분해야 되니까 3가지. 근데 D에 칠할 수 있는 몇 가지예요? D에 칠할 수 있는 거는 그냥 B랑 같은 색깔을 칠해버리니까 그냥 한 가지죠. 그리고 E에 칠할 수 있는 몇 가지야? E에 칠할 수 있는 거는 A 색깔 하나 있고 B랑 D랑 같은 색깔이기 때문에 색깔이 일단 얘는 2개죠. 그러니까 E에 칠할 수 있는 거는 3가지죠. 그리고 1번과 2번이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1번과 2번은 더 해야 되죠. 그치? 그래서 우리가 2-2부터 여기 색깔 칠하는 문제를 했기 때문에 아까 이제 기본 문제, 아까 이제 유제가 기본 유형이고, 그쵸? 원래 우리가 풀던 유형이고, 거기서 응용이 된 게 지금 요 문제죠. 그쵸? 그러니까 원래대로 풀고 싶었었는데 해보니까 그런 이제 충돌이 생기기 때문에 안 되는 게 생기니까 그렇게 우리가 지금 한 거고요. 자, 여기까지 같이 했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경우의 수를 같이 다 봤고요. 그러면은 30단원 봅시다. 순열과 조합. 그래서 내가 지금 보기에 아마 다음 시간에는 아마 정리가 다 되지 않을까 싶은데, 다음 시간에는 끝날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이제 뭘 할 거냐면, 저번 시간에 얘기를 한 대로 원래는 고3 때 배우는 건데, 뭐 어쨌든 나중에 배울 거니까 확률과 통계 거기서 이제
확률 여기랑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 그래서 뭐 원순열이라든지 뭐 중복순열, 중복조합 뭐 이런 게 나오는데 그거를 조금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 그래서 그거를 한 두 번 정도? 두 번 정도를 그거를 좀 하고 뭐 어차피 배울 거니까 미리 해놓는다고 뭐 나쁜 거 없죠. 그쵸? 그러니까 그거를 두 번 정도 하고 나머지 두 번 정도는 그 모의고사, 고2 3월 모의고사가 수학 상하 전범이라서 그걸 한두 개 정도 같이 또 풀어보고 이렇게 해서 정리를 지금 하려고 하고 이게 도형의 방정식은 아마 횟수가 딱 맞을 것 같은데 수학하는 조금 뭐 니네가 열심히 잘해서 아무튼 좀 남네요 이게 횟수가.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지금 정리를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계획은 이제 4월에는 수학화 심화를 하고 7월에 수원을 하려고 하거든. 7월에 7, 8, 9 수원하고 뭐 10월에 수원 심화 뭐 1월에 수투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한데 그렇죠. 그리고 이제 수원부터는 수능 시험범이죠. 아무튼 그렇죠. 자 그러면은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29단원을 같이 정리를 같이 했고요. 마지막 단원이죠 이제. 그러니까 뭐 어찌됐건 이제 왜냐면 도형의 방정식도 지금 우리가 원의 방정식이 아마 이번 토요일날 이제 끝나죠. 그러니까 아마 도형의 이동도 마지막 단원도 이제 이번 토요일날 나갈 거고 그쵸? 이제 대충 이제 우리가 벌써 뭐 수학 3 같은 경우에는 실력까지 다 봤으니까 그리고 이제 수학 하 같은 경우에도 지금처럼 이제 한 번을 다 봤으니까 이제 대충 이제 이런 게 1학년 때 배우는 거구나 이제 이렇게 좀 느낌이 오죠. 그런 얘기고. 자 30단원 순열과 조합 요거는 조금만 쉬었다 합시다. 오케이. 10분 뒤에 봅시다.
자, 오케이. 잘 쉬었죠? 자, 요렇게 우리가 이제 경우의 수 단원을 같이 봤고요. 이제 30단원, 이제 수학과 마지막 단원을 같이 한번 봅시다. 순열조합이 근데 사실 뭐, 완전 얘도 처음 보는 게 아니고, 원래 2-에서 했던 얘기죠. 그래서 거기서 조금 더, 이렇게 좀 심화된 내용, 반복 심화된 내용인데, 봅시다. 자, 일단은 순열이라는 게요. 순열이라는 게 말 그대로 이게 순서대로 줄 세우는 거죠. 순서대로 줄 세우는 거를 순열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순서에 관계가 있는지, 순서에 관계가 없는지, 그러니까 이제 순서에 관계가 있다는 얘기는 뭔 얘기냐면 A, B랑 BA랑 다른 거죠. 그치? A, B랑 BA랑 다른 경우. 근데 만약에 A, B 그냥 고르는 경우라면, 이게 A, B랑 BA가 같은 경우라면 순서에 관계 없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제 순열, 순서대로 줄 세우는 건데,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A, B, C, D다. 5명 있다. 근데 5명이 만약에 뭐 일렬로 줄을 쓴다. 5명이 만약에 일렬로 줄을 쓰면, 그죠? 그러면은 맨 처음에 올 수 있는 사람이 바로 5명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올 수 있는 사람이 4명이죠. 세 번째 올 수 있는 사람이 3명. 그 다음에 이제 2명, 1명, 이렇게. 그쵸?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맨날 이렇게 쓰기가 힘드니까, 이거를 바로 이렇게 쓰죠. 앞으로. 그래서 5 팩토리얼. 5 팩토리얼 이라고 읽고 줄여가지고 5팩 이렇게 5부터 하나씩 작은 거를 1까지. 그때 어떤 애가 이거 보고 막 갑자기 5 막 이러는데, 그쵸, 이거 느낌표 그러는데, 아무튼 5팩이죠. 5팩 5팩토리얼 1부터 1까지.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 여기서 만약에 5명 중에서 3명을 골라서 줄을 쓴다. 5명 중에서 3명을 골라서 줄을 쓴다. 그러면은 처음에 올 수 있는 게 5명이죠. 그 다음에 4명, 그리고 3명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기호를 쓸 때 이제 순열은 P라는 기호를 쓰는데, P가 이제 퍼뮤테이션 순열인데, 자, 이게 기호를 쓰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 5명 중에서 3명을 골라서 줄을 세우는 거죠. 5명 중에서 3명을 골라서 줄을 세운다. 퍼뮤테이션. OP3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결과는 우리가 이미 지금 알고 있는 거잖아. 이게 나와야 돼.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쓰냐면, 이제 5팩. 그러니까 5팩이 이제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그죠? 근데 이제 이게 5 곱하기 4 곱하기 3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뭐냐면, 여기서 얘를 뺀 거, 여기서 얘를 뺀 걸로 나눠주게 되면, 왜냐면 이제 5 빼기 3이면 2명이 남으니까 그걸로 나눠주게 되면 결국에는 제가 나오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5팩을 2팩으로 나눠주면은 제가 나오지. 5 곱하기 4 곱하기 3이.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뭐가 되냐면, NPR, N명 중에서 R명을 골라서 줄을 세우는 거는 N팩, N명이 줄을 쓰는 거여서, 왜냐면 이제 N명 중에서 R명을 골라서 줄 세우면은 N-R명이 남기 때문에 N-R명이 줄 선 것만큼이 이렇게, 그쵸?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NPR, N명 중에서 R명을 골라서 줄 세우는 거는 N팩을 N-R팩으로 나눠주면 된다. 그죠? 이거 지금 5명 중에서 3명을 골라서 줄 세우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2명이 남기 때문에 그 2명이 줄 선 것만큼으로 나눠주게 되면
나오는 것처럼 n명 중에서 r명을 골라서 줄을 세우는 거는 n팩을 n-r팩으로 나누면 된다. 그쵸? 이렇게 이제 우리가 기호로 일단 다 알던 건데 이렇게 이제 그냥 기호만 약속을 하는 거야. 자, 이렇게 우리가 약속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그러면은요, 다음을 계산해라. 그래서 일단 3P2는 3명 중에서 2명을 골라서 줄 세우는 거니까 우리가 원래 알던 대로 해도 되고, 이제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이제 공식 배웠으니까 그대로 이용하면 얘는 3팩을 3-2팩, 그쵸? 이걸 나눠주니까 결국에는 얘는 3 곱하기 2가 되겠죠? 그러니까 답이 나오지? 그 다음에 4명 중에서 4명 골라서 줄 세우는 거는 4팩. 그 다음에 4-4팩이니까 0팩이죠. 근데 우리가 0명이 뭐 줄 서는 건 없잖아. 0명이 줄 서는 건 없는데, 이거를 이렇게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이거를 약속을 해. 0팩을 1이라고 약속해. 그쵸? 왜냐면 4명 중에서 4명 골라서 줄 세우는 거는 원래 결과가, 그죠? 요게 나와야 되니까 4명 올 수 있고 3명 올 수 있고 2명 올 수 있고 1명 올 수 있고 이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0팩을 앞으로 이제 1이라고 약속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4팩을 0팩으로 나눠주면 여기에는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니까 얘가 24가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얘는 5P4 5명 중에서 4명을 골라서 줄 세우는 거는 5팩을 5-4팩 1팩으로 나누니까 얘는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그러니까 얘는 120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얘는 6팩을 6-3팩으로 나누니까 얘는 6 곱하기 5 곱하기 4가 나오니까 얘는 3, 4, 12 그쵸? 계산을 다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5개 뭐 보기 2번 그대로 보면은요 5개의 숫자 중에서 3개를 골라서 만들 수 있는 세자리 자연수 그쵸? 이건 뭐 보통 우리가 이렇게 뭐 네모해서 하잖아. 그래서 처음에 올 수 있는 게 5개고 그 다음에 4개 그 다음에 3개 이렇게.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게 5P3이랑 같은 거 알 수 있죠. 5P3 이기 때문에 이제 5팩을 2팩으로 나눠주니까 답이 나오죠. 얘는 5, 4, 20, 60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보기 3번에서 뭐 3팩, 5팩을 계산해라. 이건 계산을 하면 되고요. 3팩은 뭐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니까 6이 나오고 그 다음에 5팩은 이제 아까도 나왔지만 120이 나오겠죠. 5팩은 120 계산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음 보기 4번을 보면 보기 4번은 뭐 4개를 써서 만들 수 있는 4자리 자연수. 그러니까 결국에는 4개가 줄 서는 거기 때문에 얘는 4팩이 되겠죠. 4팩이 되니까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니까 얘는 6, 4, 24 24개가 되죠.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자, 그 다음에 보면, 보기 5번을 보면, 자, MP3은 N팩을 N-3팩으로 나눈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요거 분의 N팩이죠. 근데 이거는, 1분의 N팩이니까, 가까운 거 곱한 게 분모로 가고, 먼 거 곱한 게 분자로 가죠. 그러면 얘는 n팩끼리 나눠지니까 결국에는 얘가 되겠죠.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보면 두 번째 거는 n팩을 얘로 나누잖아. 근데 얘는 가만히 보니까 n 곱하기 n-1이죠. 그래서 자, 그러면은 n팩은 뭐냐면 n부터 아까 그러니까 막 5팩이 이제 5부터 하나씩 작은 거를
1까지 곱하는 거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n팩은 뭐냐면 n부터 하나씩 작은 거를 하나씩 이렇게 숫자를 1까지 곱하니까 그러면 이제 n보다 1만큼 작은 게 n-1일 거 아니야. 그 다음에 1만큼 작은 건 n-2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1만큼 작은 건 n-3. 쭉 가서 얘는 1까지 곱한 거잖아 지금. 근데 이게 n 곱하기 n-1이 분모에 있기 때문에 얘랑 약분되고 약분되니까 여기 남는 게 여기 뭐가 남냐면 n-2부터 n-3에서 쭉 가서 1까지 곱한 게 나오죠. 한꺼번에 쓰면 바로 뭐야? n-2팩이 되겠죠. 그쵸?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계산하는 거를 뭐 이렇게 연습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기본 문제를 보면, 근데 이게 지금 보면은 알겠지만 이제 나중에 확통을 다음 주 정도에 책을 이렇게 파일을 줄 건데 처음에는 비슷해. 이게 뭐 경우에서 똑같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순열 조합 똑같이 나오고 처음 비슷해. 그래서 이게 근데 이게 수능 시험범위죠. 그렇기 때문에 수능 문제를 보면 알겠지만 이런 거 시험에 나와. 지금 여기 기본 문제에 있는 거 뭐 일단 뭐 물론 점수는 이제 그냥 간단한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점수는 뭐 2점 3점 뭐 이런데 아무튼 이런 거 수능에 나와. 그쵸? 그래서 이게 뭐 기본 문제에 있다고 해서 이게 뭐 마냥 막 쉽고 막 이런 건 아니고 근데 아무튼 이런 게 수능에 나오는 문제다. 그래서 이제 MP는 30이다 그러면은 자 정의대로 쓰면 M팩을 n-2팩으로 나눈 거잖아. 그러면은 아까 쓴 대로 그쵸? n팩은 이제 n부터 하나씩 작은 거로 곱하니까 n부터 이제 n-1, n-2, n-3 해서 쭉 가서 1까지 곱한 게 되고 그 다음에 n-2팩은 n-2, n-3 해서 쭉 가서 1까지 곱한 게 되니까 결국에는 다 얘가 지워지기 때문에 그쵸? 얘만 남는 거죠. 뭐 아니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지금 이제 뭐 n명 중에서 2명을 골라서 줄을 쓰는 거니까 처음에 올 수 있는 사람은 n명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명 섰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n-1명이 올 수 있으니까 그쵸? 뭐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고 그래서 아무튼 얘가 남기 때문에 얘가 지금 30이 되니까 그러면은 이제 뭐 원래는 이제 2차 방정식으로 풀어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는 뭐 n이 음수는 안 되겠죠. 최소한 뭐 이게 뭐 마이너스 5개 중에서 뭐 고르고 이런 게 아니라 줄 쓰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음수가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양수니까 얘는 6, 5, 30이겠지. 그래서 이렇게 양수만 답을 쓰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보면 이거 좀 지울게요. 자, 그 다음에 보면 2번을 보면 ENP3은 EN팩을 그 다음에 여기서 EN에서 3 뺀 거 EN-3팩으로 나눈 거잖아 지금 정의대로. 그 다음에 얘는 44 곱하기 NP는 N팩을 N-2팩으로 나눈 거기 때문에 얘는 결국에는 뭐가 되냐면 그쵸 아까 이제 쓴 대로 얘도 써보면 EN 그 다음에 하나 작으면 EN-1 또 하나 작으면 EN-2 EN-3 해서 쭉 가서 1까지 곱한 거고 얘도 EN-3부터 쭉 가서 1까지 곱한 거니까 결국에는 얘가 다 이렇게 지워지는 거 지금 볼 수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뭐가 남냐면 EN이랑 EN-1이랑 EN-2가 남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보면 결국에 쟤도 N이랑 N-1이 남는 거 알 수 있죠? 지금처럼 써보면. 그렇기 때문에 얘는 2로 묶어주면 N-1이니까 어차피 얘가 양수기 때문에 얘가 최소한 0이 아니기 때문에 나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수에서 만약에 뭐
2차 방정식 이런 거 풀 때 x제곱은 2x다 해가지고 나왔는데 얘를 이제 x로 나눠가지고 x는 2 이렇게 쓰면은 틀리죠. 그죠? x제곱은 2x인데 x 나눠가지고 x는 이렇게 쓰면 틀리잖아. 왜냐면 x가 0인지 뭐 뭔지 모르잖아. 지금 나누면 안 되고 인수분해 묶어야 되죠. 그치?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원래는 막 나누면 안 되는데 이거는 최소한 n이 여기서는 그 뭐죠? 최소한 얘가 양수가 되기 때문에 0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나눠도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똑같이 하면 n 나눌 수 있고요. n-를 나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똑같이 또 그 4로 나눠주면 11이 되니까 그래서 얘는 2n이 12가 나오기 때문에 n이 나오죠. 그죠?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보면 3번은 이제 얘를 6팩으로 나누니까 일단 똑같이 양면을 6으로 나눠주면은 6, 7에 42, 6, 22.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5팩으로 나눠야 되죠. 근데 5팩이 120이니까 5팩으로 나눠주면 요게 이제 60이 되겠죠. 60.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5PR이 60이 나오는데 그러면 OPR은 5팩을 5-R팩으로 나눈 거잖아. 근데 60을 소인수분 해보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5 곱하기 4 곱하기 3이 나와야 되니까 그죠? 5명 중에서 지금 3명 골라서 줄 세운 거죠. 그러니까 R이 3이 나오는 거 알 수 있죠. 이제 이런 건데 이제 이런 계산 문제가 이런 것도 바로 기본 문제 1번에 있는 건데 이런 것도 수능에 나온다.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우리가 계산하는 것부터 이렇게 좀 근데 사실 뭐 문제는 풀어보면 문제는 되게 쉬운데 처음에 이렇게 좀 그 익숙해지라고 이렇게 좀 문제가 나왔고 아래 유제가 조금 많은데요. 그것만 한번 해볼까요? 1번, 3번, 홀수번. 1번, 3번 홀수번을 한번 지금 문제를 한번 잘 풀어봅시다.
자, 오케이. 가영이 잘 풀었고요.
자, 오케이. 시은이 잘 풀었고. 그래서 지금처럼 오히려 이제 나중에 보면 이제 문제는 오히려 쉬운데 지금 이제 좀 계산이 이제 이렇게 좀 우리가 배운 거 익숙해지라고 이렇게 좀 문제가 나왔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이제 수능에 나오는 문제다. 이런 얘기고, 그러면은요, 계속 이어서 다음 이제 문제를 봅시다. 이제 처음, 아직 여기까지는 좀 이렇게 연습하는 게 나오네요, 지금. 이렇게 좀, 뭐, 증명하라고 나왔는데, 봅시다. 자, NPR은, 자, 일단은 뭐 좌변을 그대로 한번 써보면은요, 일단 NPR은 n팩을 n-r팩으로 나눈 거죠. 그 다음에 이제 n-1팩, 그러니까 이제 n-1pr-1은 n-1팩을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요거 뺀 거니까 여기서 얘를 빼주면은 바로 n-1 -r 플러스 1이니까 n-r팩이 되죠. 근데 이제 여기다가 n을 곱한 거니까 그러면 n 곱하기 n-1팩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같게 되는 걸 알 수 있죠. n팩, n-r팩 이렇게 이제 써보니까 같게 되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면은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n명 중에서 이제 r명을 골라서 줄 세우는 건데 결국에는 뭐냐면 뭐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이제 n명이 있었으니까 n명을 세워놓고 그러면은 이제 남는 게 이제 n-1명이 남으니까 그죠? n-1명 중에서 나머지 이제 r-1명을 뒤에다가 줄을 세워놓으면 결국에 n명 중에서 r명 골라서 줄 세우는 거랑 같게 된다. 이제 이렇게 이게 그런 의미라는 거를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보면 2번도 NPR은 n명 중에서 r명 골라서 줄 세우는 거니까 n팩을 n-r팩으로 나누는 건데 얘도 보면 그대로 써보면 이제 n-1팩을 여기서 요거를 빼니까 n-1 -r팩 그죠? 그 다음에 플러스 r 곱하기 쟤도 그대로 쓰면은 n-1팩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거 빼면은 n-r팩이 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계산할 때 이제 분모가 다르기 때문에 분모 문제를 맞춰야 되는데 근데 지금 왼쪽 거는 n-1 -r팩 그 다음에 오른쪽 거는 n-r팩이니까 그쵸? 바로 얘를 통분을 하려면 그쵸? 왜냐면 이게 하나가 n-r하고 작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뭐냐면 바로 n-r을 똑같이 분모 분자에 곱해도 식이 변하지가 않죠. 그러면 얘는 n-r, n-r-1이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한꺼번에 쓰면 n-r팩이 되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결론적으로 n-r, n-1팩이고 그 다음에 얘는 n-r팩 r 곱하기 n-1팩이니까 그래서 얘도 n-1팩으로 묶이기 때문에 n-1팩으로 묶어주면 n-r 플러스 r이죠. 그러면 요게 n-r 플러스 r이니까 결론적으로 n이 남죠. 그치? n-1팩으로 묶으면 그래서 n 곱하기 n-1팩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그쵸? 같게 되는 거 증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뭔 얘기냐면 그러니까 이제 n명 중에서 r명을 골라서 이제 줄을 세우는 건데
그러니까 n명 중에서 r명을 골라서 줄을 세우는 건데 경우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 건데 어떤 게 있냐면 이 r개 중에서 만약에 이제 n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 그죠? r개 중에서 n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나머지 애들, 그러니까 나머지가 n을 빼면은 나머지 애가 n-1이 남으니까 n-1 중에서 r명을 골라서 줄 세우면 되잖아. 그리고 만약에 r개 중에서 n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이제 n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이제 n-1, 그죠? 그러니까 즉 r개 중에서 n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잠깐만요. 잠깐만. n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잠깐만요. 이거 내가 다시 설명을 해줄게. 일단은 일단 유제를 먼저, 일단은 식을 한번 써봅시다. 일단 식을 먼저 써보고, 설명을 조금만 이따 해줄게.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볼게. 자. 일단은 일단 요거, 근데 계산이 지금, 처음에 괜히 약간 좀 복잡해 보이고 어려워 보이는데, 원래 문제는 뒤에 풀어보면 알겠지만, 문제는 되게 간단하고 오히려 쉬운데, 처음에 좀 이렇게 연습하라고 이렇게 좀 나온 거고, 일단은 유제 문제를 한번 잘 정리를 해봅시다.
자, 오케이. 가영이랑 시은이 잘 풀었고요. 자, 이거 다시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게 위에가, 일단은 1번은 이해됐죠? 1번은 이제 n개를 세우고 나머지 이제 n-1개 남으니까 n-1개 중에서 r-1을 세워놓으면, 그죠? 1번은 이렇게 의미를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어떤 얘기냐면,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어떤 저 예를 든다면,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1, 2, 3, 4, 5야, 1, 2, 3, 4, 5. 1, 2, 3, 4, 5인데, 얘에서 만약에 이제, 5가 만약에 있어. 5가 있으면은, 5가 안 들어가는 경우, 그쵸? 5가 안 들어가는 경우는, 이제, 그니까 이 5가지 중에서 3가지를 지금 골라서 줄을 세우고 싶은데, 이제 5가 안 들어가는 경우 4개 남죠. 그러니까, 이 4개 중에서 3개를 줄을 세우면 되죠? 그 다음에, 5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5가 들어가는 경우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3개 줄 세우는 거니까 이제 2개가 남잖아. 그래서, 이 4개 중에서 2개를 골라서 줄을 세울 수 있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3, 4를 골랐어. 그러면 이제 얘네를 이렇게 줄을 세운단 말이야. 그러면은, 5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요렇게 3개 있죠. 그치? 요렇게. 요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N명 중에서 R명을 골라서 지금 줄을 세우고 싶은데, 이제 맨 끝에 만약에, 이게 1, 2, 3, 4 쭉 해서 쭉 가서 N까지 있다. 근데 만약에 어떤 N이라는 거를 만약에 예를 든다면, N이, 안 들어가는 경우. N이 안 들어가는 경우에는 나머지 N-1개 중에서 줄을 세우면 되죠. R명을 줄 세우면 되지.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n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나머지가 n-1개 중에서 r-1개를 줄을 세우면 되는데 그 중에서 뭐냐면 마지막에 n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몇 개가 나오냐면 얘가 나오죠. r개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왜냐면 이게 r-1개를 여기다가 줄을 세워놨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개가 개수가 r개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여기다가 r을 곱해주면 얘랑 같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 식이 갖는 의미가 이런 얘기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거를 이렇게 이제 식으로도 증명을 할 수 있고, 이제 이렇게 의미로 생각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는 되게 괜히 막 이렇게 복잡하게 보이고 어려워 보이는데 사실은 요거 아래에 있는 문제를 보면 알겠지만 다 그냥 우리가 원래 하던 거 나와 그냥. 그래서 어렵지 않고. 그래서 아마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 정도 좀 더 걸리나? 아무튼 거의 정리가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확통까지 조금 해봅시다. 그렇게. 그리고 오늘은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를 한 대로 이제 그 무리함수 단원 테스트를 좀 볼 거니까 조금만 쉬었다가 다시 단원 테스트를 좀 봅시다. 오케이. 10분 뒤에 봅시다.
자, 오케이. 잘 쉬었죠? 자, 바로 봅시다. 바로 올릴게요. 오케이. 지금 이제 무리함수 바로 올렸는데요. 한번 풀어봅시다. 아, 여기도 보내야 되지.